기사쇼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민희진 전 대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가 앞서서 이 KBS가 민희진 전 대표 관련된 기사를 삭제한 거에 대해서 이걸 이제는 KBS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그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10월 19일까지인데 10월 18일 입장이 나왔죠. 일단 청원이 올라오고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식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정말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1000명이 달성된 지는 한참이 지났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서 김호중 씨의 출연 금지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는데 그때는 불과 며칠 만에 답변이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태는 왜 이리 늦게 나왔을지, 물론 한 달 안에 나오긴 했는데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있고 당사자 확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로 삭제했습니다. 곧바로 입장을 내면 되는 일이었는데 왜 그리 오래 걸렸을지 일단 좀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입장을 하나씩 뜯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장입니다. KBS가 민희진을 인터뷰했다고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KBS가 민희진을 인터뷰했다고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한 매체의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KBS의 정정 보도 요구를 받아들여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일단 청원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사를 토대로 판단을 해서 청원을 올릴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KBS에서 이 원문 기사를 배경 설명 없이 삭제했기 때문에 결국 그 내용을 보도한 또 다른 후속 보도를 갖고 청원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이렇게 배경 설명 없이 기사를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오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분명 기사는 삭제가 됐지만 이를 옮기는 기사를 쓸 때도 그 내용은 정확하게 옮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희진 씨와 직접 인터뷰한 게 아니고 민희진 씨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다는 건 역시 결국은 민희진 씨 관련해서 공신력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 무게가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사가 삭제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입장입니다. 청원인께서 아무 설명 없이 기사를 삭제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KBS는 유튜브로 해당 영상이 출고된 후에 민희진 측 또 다른 관계자로부터 앞서 보도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이후 취재진 간 논의 끝에 상충되는 내용을 고려해 기존 기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그냥 두 글자로 설명이 됩니다. 이건 그냥 오보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죠. 민감한 내용이었는데 이 기사를 게재 후에 삭제를 했다. 그거 자체가 뭐예요? 충분한 의견 청취 없이 기사를 작성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취재를 했다. 그리고 상충되는 내용이 있었다. 이거 자체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부 관계자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도 입장이 충돌을 하고 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인 사안에서는요, 해당 당사자의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보도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기사를 내리면은 그냥 내 오보가 되니까 여기에 덧붙입니다. 내부에서도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이 바뀌었다. 당초 보도 이후에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이야기입니다라고 앞선 관계자와는 다른 얘기를 했다. 내부적으로도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의 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KBS는 오보를 한 게 아니겠죠? 분명 정확히 취재를 했고 정확한 루트로 취재를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KBS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는 내부적으로 논의 끝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삭제하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KBS 정도 되는 크기의 위치에 있는 매체에서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사를 삭제하는 경우는 100% 완전히 오보가 나간 거 외에는 없습니다. 삭제한 경우도 거의 없고요. 왜냐면은 팩트가 틀렸을 경우에는 그 팩트가 틀렸다는 거는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사를 삭제하고 내가 오보를 쓴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쟁점이고 다툼이 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다 청취해서 모두 기사 안에 녹여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저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왜냐면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경우에는 기사를 삭제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KBS는 그냥 삭제를 했다. 이거인즉 그냥 오보를 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기사 삭제 경위를 두고 일부 커뮤니티 일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신 데 대해 설명드리면 KBS가 기사를 삭제한 것은 그 글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KBS 뉴스는 2024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항과 관련해 기사 발생 시간 순서에 따라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KBS의 영상 보도에는 민희진 씨가 사내 인사임에도 회사에 손해될 수 있는 행동을 인지하고 보고하지 않은 의무 위반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 지적되자 일어난 일이다. 민희진 씨가 보도 내용에 대해 항의해서 삭제를 하게 되었더라도 KBS가 책임지고 보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정 보도나 어떤 점에서 잘못된 보도가 나갔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영상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일반 커뮤니티에서 기사가 직접 관련된 글의 삭제 요청을 내렸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직접 삭제 요청을 내렸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 관련장 간에도 상충된 내용이 있어 내부적으로 기사 삭제를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KBS가 입장을 내는데 왜 관계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거죠.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뭔가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서 전개가 됐기 때문에 청원이 입장에서 혹시 이것 때문 아니야 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이런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하게 그렇게 보일 뿐 실제는 그렇지 않다. 발생 시간 순에 따라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중요한 건 시간 순에 따른 보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지 혹시라도 왜곡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 후에 또 보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기사 발생 시간 순서에 따라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떠한 주장을 했는데 그게 팩트가 아니어도 팩트 체크 없이 그냥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팩트 체크가 정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을 뒤늦게 확인을 했고 결국 그 뒤에 기사를 삭제하는 오보를 낸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KBS를 특정인의 홍보 창구, 홍보 대리인으로 표현하신 부분은 일부 시청자나 관계자 측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KBS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느 측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취재 보도해 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청원인이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내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KBS가 민희진의 홍보 대리인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보호행위를 하는지 공영방송인 KBS의 위상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희진의 기자회견 직후 직접 민희진이 스스로를 변명할 수 있게 하는 인터뷰까지 친히 마련해 준 건 역시 이상하게 보일 지경이다. KBS가 민희진의 홍보 창구 역할과 홍보 대리인 역할을 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민희진은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뉴진스 멤버들의 최후 통첩의 끝이 해지 소송일 경우 이 역시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즉 배임 성격의 템퍼링의 시도가 아닌지에 대한 혐의가 생겨날 수도 있음에도 KBS가 편파적인 보도 기사를 내는데 동원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한 KBS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민희진 전 대표가 2차 기자회견 후에는 K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단독 인터뷰를 가졌죠. 근데 전 여기서 그걸 보면서도 KBS에 질문을 하고 싶어요. 단 한 개라도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따가운 질문을 던졌냐는 겁니다. 아주 일반적이죠. 가처분이 전체적인 소송의 승소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배신적 행위가 있었다는 거는 법원도 인정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나 다 궁금한 건 그거였습니다. 근데 법원이 배신적 행위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질문이 가장 핵심적일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은 다 피해가는 인터뷰였고 민 전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 위주로 하게 만드는 인터뷰였지 않냐. 그런 질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인 입장에서는 혹시 그런 건 아니냐라고 홍보 창구, 홍보 대리인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건 모두 시청자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익명 커뮤니티죠. 블라인드에 이 기사 삭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글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를 본 이들이 우리가 모르는 혹시 또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 기사 삭제에 관련해서 KBS가 오보를 사실상 인정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전히 적잖은 대중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민 전 대표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KBS는 더욱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히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